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 싶다면 하면 좋은 습관 아니면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 책을 많이 읽는 것인데요. 책은 많이 읽을수록 삶에 도움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경제와 경영 분야의 도서를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최근의 경제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 또 아니면 어떤 회사의 경영 전략,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 서적인데요. 제가 말하는 건 주식하는 법, 재테크하는 법, 투자하는 법, 이런 종류의 서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들을 말하는. 경제랑 경영학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하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사람,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사람을 부자라고 많이들 말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겠죠. 건물주,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즐기고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사장님이셔서 자기는 일을 좀 덜하고 직원들이 일을 해도 자기한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고 어떤 방법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었는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에 대한 책도 되게 많이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경영 전략을 가지고 내가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생산자의 마인드를 가진다는 의미랑 비슷한 말인데요. 자기 경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자기 PR, 자기 홍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내 인생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 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부자들의 마인드. 열심히 돈을 모았던 대학교 초반 때는 정말 안 쓰고 아껴서 돈을 모았겠죠. 근데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더 잘 쓰라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공짜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지갑을 열면 더 큰 돈이 들어오는 걸 부자들은 알고 있어요. 모을 때는 정말 착실히 모으지만 모은다고 해서 절대로 다 부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들은 돈을 쓰는지, 그리고 경제 흐름, 지금 뭐 경제 관계는 어떤지, 대외 관계는 어떤지, 한국인들의 소비 습관은 어떤지,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 알고 이해해야 생산자적 인사이트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지금 흐름을 모르면 절대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는 경제랑 경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IT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기입니다. IT 관련된 책을 읽어도 좋지만 IT는 기사를 많이 보고 트렌드를 항상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게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IT 관련된 흐름, IT 관련 기사, 트렌드를 많이 파악하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 IT 트렌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아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뭘 투자해서 창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지금 단계에서부터 점점 그 인사이트들이 쌓이고 나면은 돈이 많이 모이거나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크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최근 IT 기업들이 어떤 산업을 도입하고 어떤 신규 사업을 확정하려 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좋은 거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스타트업 포럼이나 IT 관련 포럼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IT 관련 기사를 많이 읽으시고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걸 많이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연하게 정하라고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경제 흐름과 IT 흐름을 알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사람이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미래에는 뭘 해야겠구나를 생각하며 좀 살아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게 IT랑 관련된 말이긴 한데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중국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주변을 봐도 중국어를 아는 사람에게 훨씬 큰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중국의 영향력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어디에 고용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중국어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거죠. 왜냐면 중국에서 활발한 산업들이 전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페이도 그렇고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공유경제, 렌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훨씬 우리나라보다 큰 시장이고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요즘 정말 핫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의 시장도 중국에서는 왕홍이라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경제가 정말 크거든요. 중국은 내가 알려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불법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다들 한다곤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을 대신할 그 중국인들만의 큰 플랫폼들이 많고 그들만의 세계가 진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좀 알려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 경제 흐름, IT 흐름, 또 중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인데, 이걸 알고 나면은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일을 하지 않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고 해도 누구의 말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경제 흐름을 알고 IT 트렌드를 알고 요즘 사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게 뜨겠다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이 산업을 하고 그럼 더 뜨겠다. 그럼 이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내가 자본금이 많은 사람, 투자해야 하는 사람만 그런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큰 흐름들을 보고 작은 방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작은 방법들. 요즘 경제 트렌드, IT 트렌드, 그리고 중국의 트렌드가 공유 경제잖아요. 위워크나 공유 주차장 이런 공유 경제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막 사업을 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다른 생각을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위워크, 공간을 공유하는 것, 나는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대학생이라고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대학생인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공책을 중고로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거. 그러면 내가 판매 말고 이번에는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대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분들은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또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판매하는 것보다 또 돈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게 뭐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인생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좀 흐름들을 알고 나만의 생각이 있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법, 그런 거를 또 배우면 더 큰 시너지가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때는 이랬고 우리는 이래,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세대를 이해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더라, 이래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그들만의 문화나 세대가 형성되는 거는 정말 5년도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20살 차이가 나야 그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5년 간격으로도 다른 문화가 형성되고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90년대생인데 진짜 세계화 된다고 해서 다들
영어 공부를 배웠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는 세계화가 지나고 4차 혁명이니까 다들 코딩을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는 시대잖아요. 사회랑 산업이 변하니까 세대가 다른 건 당연한 거죠.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겠어요. 또 사소하게 예를 들면은 제 주변은 카톡을 배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새내기들만 해도 카톡보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카톡해 이게 아니라 패매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유튜브 메시지를 이용한대요. 세대의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카톡만 아니까 카톡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것만 알고 내 주변은 다 이것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밖에 못 할 텐데, 그런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시야를 넓게 가지고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나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